네, 오늘은 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반어와 역설을 우리가 완벽하게 한번 구별을 해보자. 이런 학습 목표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어와 역설은 과연 왜 쓰느냐? 그 이유는 당연히 강조하기에 있다. 강조하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 나 너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의미가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반어와 역설을 통해서 얘기하면 더 선명하고 강렬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어와 역설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럼 우리가 반어와 역설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반어가 있다고 하고 우리가 역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반어는 진술 자체는 참이에요. 맞아요. 진술 자체는 맞다. 하지만 의도는 반대다. 이런 거지. 자, 서인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밤늦게까지 친구네 집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 잘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밤늦게 놀다가 들어왔으면 혼나야 되는데 어머니가 잘한다 이러더라는 거죠. 이게 반어죠. 그랬을 때 엄마한테 엄마 나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서부터 이제 손에 잡히는 거로 맞는 거예요. 바리채로 맞고 이제 그때 이제 어머니가 칼질하고 있으면 난리 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반어는 화자의 의도와 반대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역설은 그 진술 자체에 모순이 있어요. 모순. 우리가 모순을 뭐라고 그래요?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모순이 고사성어인 거 알죠?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창과, 모든 걸 뚫을 수 있는 창과,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방패가 같이 파는 무기 상인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둘 중에 모두 참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순이란 말은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오류를 우리 모순이라고 한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참여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의도에는 속뜻이 있다. 자, 역설을 쓰는 이유는 속뜻이 있다. 그래서 그 속뜻을 알아가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론은 어느 정도 했는데 뭐니 해도 우리가 시에 작품에 적용을 해서 이 사람 이거 왜 썼고 의도가 뭐고 이런 걸 우리가 알아보면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반어의 예시 작품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가 있습니다. 내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얘기했습니다. 이 글을 보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친구들 생각을 해봐요. 여자친구 생일이에요. 여자친구 생일이야. 그래서 여자친구가 사는 아파트 놀이터에다가 초를 막 깔아요. 거기다가 이제 장미꽃을 막 같이 깔아. 그래놓고 기타를 치면서 여자친구 집 앞에서 크게 마이크로 노래를 불러요. 누구누구야, 생일 축하해, 막 이러면서.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죠. 여자친구가 이사를 가거나, 여러분들이 차이거나, 여자친구는 절대로 문 밖에 나오지 않거나. 왜냐? 이런 이벤트는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하잖아요. 응?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하니까 상대방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벤트 안 하는 게 나아. 자,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는 부담스럽다. 지금 이 화자도 그런 거예요. 내 그대를 생각하는 것은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자,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요. 자연히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 그런 것처럼 사소한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맬 때는 언제나 내가 옆에 그 사소함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 배가 고프다고 하면 간식을 넌지시 주고, 비가 오면 우산을 하나 들어서 가져다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힘들고 괴로울 때 옆에서 늘 함께 해주는, 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그런 사랑으로 내가 네 옆에 있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그게 사소한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절대 사소하지 않아요. 정말 대단한 거지. 그런데 그거를 사소한 일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반어구나. 화자의 의도는 진짜 대단한 일인데 그걸 반대로 말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역설의 예 봐요. 자, 역설은 우리가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볼까요? 자,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 없는, 자, 소리 없이 아우성. 아우성이 뭐예요? 시끄럽게 떠드는 거잖아요. 소리 없이 시끄럽게 떠들어.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앞과 뒤가 모순이 된다. 모순이 되니까 우리가 역설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역설인 거 알았는데 우리 역설 왜 쓴다고 그랬어요? 역설은 속뜻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이 유치원의 시 깃발 같은 경우는 이 깃발이 인간을 뜻해요.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깃발이 바다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싶어요. 바람이 그쪽으로 부니까. 그런데 바다는 이상향이야. 근데 깃발을 누가 잡고 있냐면 깃대가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깃대로 인해서 그 깃대가 깃발을 잡고 있어서 깃발이 바다로 못 날아가는 거거든요.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간도 이상 세계로 가고 싶지만 인간의 근원적 한계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건물 안에서 깃발이 막 바다 향해서 펄럭거리는 걸 보면 소리 없이 막 아우성을 치며 바다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죠. 이런 속뜻이 있는 게 역설입니다. 자, 작품을 또 이제 적용 더 해볼까요? 님은 갔지만은, 자, 님은 갔어요. 하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대요. 갔으면 여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근데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대요. 그럼 여기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앞뒤가 말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그렇죠. 역설이다. 그죠? 자, 요건 이제 한용우님의 시였고요. 다음은 신경님의 농무입니다. 쇠전을 거쳐 도수장, 소를 죽이는 데거든요. 그 앞에 와서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신명이 난다는 건 뭐였어요? 반어였었죠, 반어. 자, 신명이 난다는 건 신나는 건데 생각해봐요. 내가 소를 죽이러 여기 와서 소를 죽이는데 신이 나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옛날 농사는 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시가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사를 져야 되는데 이제 산업화가 되시면서 농촌은 소외가 돼. 그러니까 더 이상 농사를 짓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소마저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런 암담한 상황을 신명이 난다라고 했으니까 반어죠. 세 번째는 진달래꽃이네요. 그죠?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는, 자, 여기는 신명이 난다 때문에 반어고요.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라. 자, 님이 가요. 님이 가는데 내가 죽어도 눈물 안 흘리겠대. 사실은 속으로 엄청 울 거면서 님이 있을 때는 님 마음 불편하지 말라고 눈앞에서 눈물 안 흘리겠다는 얘기죠. 이것도 반어다. 그죠? 세 번째 해볼까요?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있어야 하네. 자, 우리 생각해봐요. 자, 우리 사랑 좋은 거잖아요. 사랑 좋은 거야. 그런데 그 사랑을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대? 이별이 있어야 된대요. 이별이 있어야 된대. 사랑, 이별 서로 반대 관계인데 이거 두 개를 같이 있다고 얘기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겼죠? 역설이다. 다음 보실까요? 자, 다음은 정호승 시인의 슬픔이 기쁨을 개네요.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여기까지 한번 보면 우리가 몰라요. 그죠? 근데 여기가 있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 우리 일반적으로 사랑은 긍정적인 거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는 슬픔을 주겠대. 근데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사랑보다 소중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설이다. 자, 역설은 내가 속뜻이 있다고 그랬었죠? 요건 우리 한번 속뜻 알아볼까요? 자, 내가 한 번도 슬픔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왜 슬픈지 모르겠죠. 내 친구가 가난해.
가난해서 밥이 없어요. 쌀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나 오늘 집이 가난해서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나는 한 번도 슬픔, 배고픔을 겪어본 적이 없어. 그럼 뭐 하라고 얘기해, 친구한테? 야, 밥 없으면 라면 먹어. 빵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번도 그런 가난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알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된다? 슬픔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려면 내가 슬픔을 알아야 되는구나. 이런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가 슬픔이 기쁨의 얘기였습니다. 또 정우승 시인의 또 다른 편지가 있네요.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는 일보다 그대를 사랑하는 일이 가지고 좋은 거죠. 그런데 기다리는 일이 더 행복했대요. 우리는 기다리는 건 외로운 거잖아. 혼자 있는 거잖아. 그런데 사랑하는 건 함께 하는 거잖아. 그러면 누가 봐도 앞에 하는 게 더 좋지만 뒤에 하는 게 더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겉으로는 기다리고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대를 사랑하는 게 더 좋으면서도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다릴게 요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반어다. 자, 김소월 시인의 먼 후일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우리 한번 알아봐요.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요 부분이 이제 표현법이 나왔죠. 자, 먼 후일 같은 경우는 그런 시죠. 님과 화자가 이별했어요. 근데 화자는 계속 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워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먼 후일이 됐어. 그때까지 내가 님을 기다렸다고 해봐요. 그러면 님이 마음이 아프겠죠. 근데 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님이 마음이 아프다.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무런 미련도 없이 잊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잊었어 라고 쿨하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화자의 의도와 반대로 말했죠. 이것도 반어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시점에서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죠. 역설과 반어는 왜 쓴다?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다. 역설과 반어의 표현법의 차이점은 뭐냐? 반어는 진술상에서는 모순이 없고 이럴 수도 있구나 라고 우리가 납득하는 정도의 진술이 돼요. 하지만 역설은 진술상에 모순이 있습니다. 말의 앞뒤가 안 맞는데? 이 두 개가 같이 될 수 없는데? 이런 표현이죠. 우리 아까 한의원의 님의 침묵처럼 님은 갔습니다. 그럼 여기 없어야 되잖아. 근데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순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역설에는 속뜻이 있고 반어에는 화자의 의도와 반대로 말한다는 거.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우리가 반어와 역설은 헷갈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표현법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우리가 반어 역설 이론하고 작품들로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모르시는 거 있으면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제가 또 설명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